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에이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애착 실험인데요. 애착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애착을 어떻게 형성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신생아와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착을 통한 어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안정애착일수록 뭐가 어떻고, 불안전애착일수록 뭐가 어떻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개했던 내용들이고, 케빈을 위하여 라는 영화에서 케빈이라는 아이가 불안전 애착으로서 사이코패스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이 실험 한 가지를 통해서 안전애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보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요, 원숭이 애착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준비했고요. 일단 애착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와 아이 간의 양육자, 주 양육자와 아이 간의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애착이 형성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애착 실험을 통해서 안전 애착과 불안전 애착,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EBS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EBS에서 우리나라 애착 실험을 한번 했었죠. 안정 애착인 아이들을 한 공간 안에 놓고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죠. 그런 다음에 엄마가 나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낯선 타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유아기,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유아기 단계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애착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했는데요. 이 원숭이 애착 실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원숭이를 데리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없는데, 1950년도에는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쥐 전기 고문 실험이라던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던가, 지금 원숭이 애착 실험 같은 경우 그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실험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애착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라는 원숭이과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요, 일단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4마리씩 2가지의 다른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쪽 우리에는 철사로만 되어 있고 우유가 나오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헝겊으로 덮여 있고 우유가 없는 어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미를 들여다놓은 건 아니고 철사로 모양을 만들어서 원숭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예상해보는 실험을 했었는데, 두 우리에서 키워진 원숭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유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지, 헝겊이 있는 어미를 선택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애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이었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혹은 어떤 동물을 키울 때,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주면 되게 좋아하고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먹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요,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10시간, 12시간 동안 내가 필요로 하는 우유만 먹을 때만 이 우유를 주는 철사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간, 12시간은 이 헝겊 엄마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애착은 무엇입니까? 모유나 분유를 먹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눈을 마주치고요, 쓰다듬어 주고요, 그다음에 목욕을 함께 하고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와 부비적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온 생각들 중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등 센서, 그리고 손 타는 것, 실제로 키워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눕혀놓으면 아이가 안아주지 않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보 엄마, 초보 아빠, 우리 초보 부모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등 센서가 생길까, 블로그나 어떤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공유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전수받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게 우는데 끝까지 안아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아내도 이렇게 아이가 조금 칭얼거리거나 울려고 하면 심장 소리를 듣게끔 하거나 이렇게 아주 수북하니 안아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욕도 시켜보고 하면서 애착에 대한 그 발달 심리학의 내용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원숭이 실험을 알고 있고 애착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이것뿐만 아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닿아 있고 아이 컨택하고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켜 줄 수 있게 밀착한다. 이것만 아시면 우리가 안정 애착이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